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종류와 궤적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배입니다. 참 이게 주말 아침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건데 일단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만에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이고 또 몇 발을 쐈는지 확인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 몇 발인가는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리고 지금 궤적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궤적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높이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탄도 미사일보다는 유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미사일은 그렇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보면 미사일을 쏜 곳이 호도반도라는 곳이거든요. 네. 강원도 원산 부근에 있다고 들었는데 약간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호도반도는 보면 요즘 한참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갈마지구, 거기보다 조금 더 위쪽에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북쪽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좀 발사하고 했던 곳이에요. 예. 무수단 미사일을 1년에 몇 번씩 발사하면 실패하기도 했다가 이제 성공했던 미사일인데 7,000km 날아가는 그것을 발사했던 곳이기도 해서 그 지명호는 이번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 지역 자체는 그렇게 크게 생소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3월 말에 국회 정보위에서 네. 동창리 기지 미사일 기지가 완료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네. 부분과도 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닙니다. 동창리 미사일은 이제 ICBM급 그 미사일인데 탄도 미사일을 제작하고 하는 것인데요. 예. 이번에 써온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사실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사일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유엔 제재에 의하면 탄도 미사일, 볼리스틱 미사일은 지금 제재에서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은 북한이 시험 발사를 못하도록 제재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재 대상은 아니에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피해가면서 미국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4월 17일이었는데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장을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순항 미사일 계열이었던 것 같은데 예. 아마 그것을 이제 그때는 육지에서 했었고 이번에는 해상으로 나와서 발사를 해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보니까 저희가 좀 놀랄 부분은 뭐냐면 이전 정부 때야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많았습니다만 2018년 1월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굉장히 훈풍이 불어왔고, 그러니까 2017년 정확히 11월 이후에 1년 5개월여 만에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게 참 관계가 좋았다가 지금 이 발사로 인해서 물론 미사일의 종류는 유엔이 제재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었다가 발사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요, 이거 참 중대한 사건인데 왜냐하면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 정상간에 합의한 것이 모든 종류의 위협 조치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게 깨진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북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방어호영 연합훈련할 때도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동해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발사 시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북한도 이제 완전히 그 합의 자체를 지킬 의향이 없다. 라는 표시일 수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일단 보이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북 관계가 꽤나 오랫동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한반도 선언도 그렇고 1, 2차 그동안 북미 회담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다 부정되는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게 되면 일단 대화 국면에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이 미국으로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지금 제재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미국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그 구도를 깨고 싶어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군사력이 늘어나게 되고 위협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코 시간 싸움 했을 경우에 북한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었고 여러 가지 저강도 도발, 그러니까 매우 높은 정도의 ICBM급을 도발할 경우에는 미국과의 모든 종류의 협상이 깨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할 것이고 예. 네. 저강도 도발은 충분히 가능했는데 비로소 이제 이번에 오늘 그런 이제 저강도 도발을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일단은 도발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합참에서도 이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이 발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는데 단거리라는 부분에도 주목을 좀 하고 싶은 게 1년 5개월 전이죠. 마지막으로 이 전에 발사체 미사일을 쐈을 때는 네. ICBM이었거든요.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를 선택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 경우에는 사실 협상 국면은 미국의 주목을 꺾고 미국의 집중을 받아서 미국과 협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주로 발사를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안치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예.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단거리 미사일 쓸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네. 뭐냐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강한 압박, 최소한 아주 편안하게 좋게 보아준다 그래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 압박을,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북한 입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라는 강한 압박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향후 남북한 간의 대화 모멘텀이 굉장히 소진되어서 앞으로 지난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대화 국면은 당분간 다시금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어서 지금 상황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북미 2차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도 방문을 했었고 또 네. 러시아도 다녀왔잖아요. 이런 네. 어떤 북중러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최근의 의도 이런 네. 것들이 오늘 발사와도 연관이 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북한이 그것을 포석을 놓은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예. 네, 하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대화의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미북 간의 직접 협상보다는 다자 협상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내면서 미국으로부터 압박은 줄여내는 그러려면 육자회담이 대단히 유용한 도구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걱정됩니다. 사실 육자회담 같은 시스템이 가게 되면 현 시점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핵 포기의 모멘텀이 굉장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합참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해서 발표를 좀 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가서 발사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성격이 규정되지 않아서 그냥 발사체라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미사일 말고도 좀 더 넓은 의미인 거죠? 발사체라는 거는. 그게 이제 탄도미사일이거나 순항미사일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네. ICBM 걸 경우에는 북한이 주장하게 될 때 인공위성일 수도 있고 ICBM일 수도 있어서 그래 발사체라고 그렇게 불렀었는데요. 예예. 이번 같은 경우는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사일일 겁니다. 미사일인데 순항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성격이 규정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네. 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반도 선언 아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1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도 남측에서 어떤 공연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미사일이 발사가 된 거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지금 가능한 모든 대화 접촉면을 열려야 되겠죠. 북한의 진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됩니다. 예.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 위반이니까 남북 합의 4.27
판문점 합의 위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항의를 하더라도 속내 전략적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채널들, 국정원 채널이든 국방 채널이든 가용한 여러 가지 채널들을 활용해서 진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